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 기술자 300여 명의 귀국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조속한 귀국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치욕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 장면은 결국 한국이 더는 미국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지아 초대형 공장이 박살나고 한국 기업들은 선언했습니다. 미국 철수 그리고 300조 전액을 한국에 투자하겠다. 관세 25%조차 두렵지 않다는 이 선언 앞에서 미국은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담대한 결정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확인하시죠. 2025년 9월 4일 새벽 조지아주 서베너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헬기 소음이 새벽 정적을 갈라놓더니 곧이어 장갑차들이 거대한 배터리 공장 앞에 일렬로 늘어섰어요.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30조 원이 투입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초대형 배터리 공장, 그곳에서 노란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줄지어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CNN 경제기자 마이클 앤더슨으로서 수많은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순간 공장의 거대한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500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공장 주변으로 모여든 조지아 주민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8,500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릴 먹여 살린 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여성 한 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역 상점 사장님들도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규가 단순한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 기술자들은 그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거예요. 지역 언론사 기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 멎었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경제 전체가, 더 나아가 미국 산업구조 자체가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불법 취업 단속일 뿐이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당연한 조치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초기 보도 방향을 논의했어요. 불법 취업 적발, 한국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사를 써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비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건이 따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인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배터리, 조선, 반도체 기술까지 언급하며 전면적인 기술 전수를 요구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미국인들도 배워야 하고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는 논리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과연 단기간에 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본 정밀한 공정 관리와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당시에는 일본 기술의 모방 정도로 치부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단순히 매뉴얼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기술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미국의 기술적 열세를 인정하는 고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국인을 숙련공으로 만드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요. 그동안의 생산 손실만 수조 원에 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한국 기술자의 두세 배나 되는 데다가 결국 배워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한다는 거였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이죠. 그때 중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한 전문가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다르다고 한국 기업이 들어오기만 해도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임대, 최상급 비자까지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제 동료인 경제학자 에밀리 클라크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 기술 없이는 조지아 경제도 미국의 미래도 없다고요. 그 말들이 하나씩 제 머릿속에 쌓여가면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불법 취업과 한국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체포된 엔지니어 박민수 씨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그는 미국의 기술을 전수하러 온 엔지니어라고 말이에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은 제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변명과 합리화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써야 한다는 걸 말이죠. 권력이 원하는 기사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의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관리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현대조선소에서 목격했던 거대한 선박 진수식, 수만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조합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놀랐지만 돌아와서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일본 기술의 모방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 글을 쓰던 제 자신이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가 그때 봤던 장면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진짜 실력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오만과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태는 금융시장으로 급속히 번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미국 투자 철수를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1200포인트나 폭락했고 테슬라와 GM 같은 자동차 회사 주가는 15%를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CNBC는 긴급 뉴스로 보도했어요. 미국의 투자 구걸이 한국의 철수로 인해 자멸하고 있다고 말이죠.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동맹을 배신한 결과로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상 토지 제공에 10년간 세금 면제, 최상급 비자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조지아 경제는 말 그대로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선 공장들과 함께 수천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포된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부담한다는 거였어요. 법조계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라면 추방을 결정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이 떠안는다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쇠사슬의 치욕에 이어 비용까지 한국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한국은 끝까지 의연하게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쇠사슬에 진짜 묶인 건 한국 기술자들이 아니라 미국의 오만과 미래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정말 담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느니 차라리 관세를 내고 수출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산술적 계산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하면 28%나 더 비싸고 노조 문제와 각종 세금까지 합치면 47%나 손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차라리 25% 관세를 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곧이어 발표된 3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투자 계획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엄청난 자금이 한국과 동남아, 아프리카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쇠사슬에 묶인 건 한국 기술자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였다고 말이죠. 그 한 줄이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첫 문장을 시작했어요. 조지아 주민 8,500명의 일자리를 지켜온 건 바로 그 한국 기술자들이었다고 말이죠. 30조 원의 투자와 함께 이들이 가져온 것은 돈만이 아니라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혼이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쇠사슬을 채운 순간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찬 셈이 아닐까 하고요. 중국이 무상 토지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안 미국은 은인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대목에서는 손이 멈춰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300조 원의 투자금이 이제 다른 대륙으로 향하고 있다는 현실까지도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에 도달했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파트너였지만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스스로 죽인 셈이었거든요. 편집장은 제 기사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마이클, 너 혹시 한국 로비스트로 변한 거냐고 비아냥거렸어요.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박해왔습니다. 당신 기사는 국익을 해친다면서 말이죠. 동료 기자들도 저를 조롱하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지아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우릴 먹여 살린 건 한국 기술자들이었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기록하는 것이 기자로서 제 진짜 사명이었으니까요. 압박이 거셀수록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한국의 가치와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명백했거든요. 마침내 제 기사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건 한국 기술자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라는 헤드라인으로요. 세상은 정말 떠들썩해졌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은 저에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참아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CNN 본사에서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편집장은 제게 소리를 질렀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그 대부분이 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인지 말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었다는 사실을요. 70년 동맹의 무게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이죠.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없이는 우리 실리콘밸리도 멈춰서고 배터리 기술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전기차 시대도 물거품이 되거든요. 조선업에서는 이미 세계를 압도하고 있었고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쇠사슬을 채운 순간 정작 묶인 건 우리 자신의 미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0조 원의 투자가 다른 대륙으로 향하는 걸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울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기자로서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쇠사슬에 진짜 묶인 건 한국 기술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몰라본 우리들의 오만한 미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